안녕하세요. 늙은도령 신현재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언론 못지않게 유튜브가 마련해주는 그 공론의 장이 너무 타락한 부분이 있어서 구글이 이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이 만든 문제점들을 조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글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극단 집단화하고 확정 편향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악마와 손잡은 구글 코리아, 이게 너희가 말하는 옳은 일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요걸 제가 제목을 한 게요,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을 만들고 처음 출발했을 때 자기네들이 그 모토로 잡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변질이 되면서 이제는 상당히 그 쁜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사악한 수준에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요. 원래 구글의 모토는 이게 악해지지 말라, don't ever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두 창업자가 처음에는 이랬어요. 물론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앞에 먼저 창립한 회사들이 너무 사악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수평적인 민주주의를 꿈꾸는 그 두 창업자로서는,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악해지지 말라 하는 표를 정해놓고 움직이기 했어요. 그런데 점점 돈의 수가 늘어나고, 이 유튜버를 살 때 그 회사에다가, 그 원래 회사에다가 17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걸 확신을 냈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큰 액수를 주고 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초기 유튜브에는 뭐 온갖 포르노부터 뭐 안 좋은 영상은 넘쳤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제 바로 잡아가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그래서 초공룡이 됐는데, 이게 악해지자 말라 하는 이 모토로서는 많은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최근에 은근슬쩍 바꿨어요. 옳은 일을 하자로. 그래서 do the right thing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단계를 낮췄어요. 예, 좀 더 돈벌이를 많이 하는 회사로 바뀌었죠. 그 구글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전 세계를 어떤 몇몇의 큰 언론 체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그리고 오너들의 그 독주가 되는 그런 거대 언론들의 문제들을 보면서 구글은 수평적인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창업자들이 이 악해지지 말라는 로터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오니까 더 벌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면서 구글이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때려맞게 됩니다. 심지어 구글은 정직원이고 뭐고 뭐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면서도 가장 적은 직원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글이 투자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한 400억 불 이상을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은 투자 액수가 조금 있으면 100조를 돌파할 만큼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큰 서버를 돌리려면 엄청나게 전기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구글이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안에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구글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구글의 검색과 유튜버를 삶으로써 구글은 그 완전한 그 광고 수익 모델을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로부터 거의 모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구글의 모토가 바뀐 게, 이 천문학적인 시장을 놓칠 수 없고 중국 시장에서 버틸려면 중국 공산당에 굴복하는 것도 해야 했었어요. 너무 유명한 일이었죠. 그래서 악해지지 말자가 그때 깨졌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최근에 옳은 일을 하자로 바뀌었죠. 구글은 가장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기업이 됐는데요.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7개의 이런 디지털 기업들을 초공룡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초공룡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기업보다도요, 문어발시국이고 위계고 수직 구조고 위계 아주 우리가 삼성이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던 그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하려니까 이제 더 이상은 구글 노조들이나 이런 거를 옛날처럼 편하게 대해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점점 사악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구글의 그 노조를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노조 파괴의 최고 컨설팅 회사 IRI하고 계약하면서 구글 직원들이 말 잘 듣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악해지지 말자라는 구호를 경영진이 직접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챈 구글의 직원,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사악해지는 구글과 맞서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시 원래의 모토인 악해지지 말라로 가자. 그래서 인종차별의 상징이어서 트럼프하고 되게 성향이 비슷한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무엇이 다르냐, 구글이. 그래서 구글 직원이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그래서 구글의 현 경영진들이 손을 들었죠. 돈이 천문학적인 돈에 물들면 그렇게 돼요. 아, 그리고 유럽에서 때려맞은 거는요, 조세 천국이라는 조세 도피처로 구글이 어마어마한 돈을 탈세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나 이런 고정 투자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데이터 센터를 하는 거 빼놓고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1조 달러에 이르는 기업이 누가 되느냐로 애플과 구글이 싸우고 있는데요. 1조 달러입니다. 주식 가격이, 주가 총액이. 그런데 전체적인 그 자산의 규모를 보면요, 솔직히 두 개 회사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비교가 안 돼요. 왜? 이 구글과 애플은 직원이 거의 없으니까요. 구글은 원래 직원이 필요 없는 디지털이고, 애플은 절대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생산 공장을 짓지 않고 정직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무한대의 돈만 버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세금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조세 천국으로, 조세 회피처로 돈을 다 보내서 탈세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유로한테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받고 지금까지 1조 7천억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런 구글세라는 것이 우리도 지금 도입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나 애플한테 니네들 번 곳에서 대부분 세금을 내라. 조세 회피처로 돌아가는 것만큼 이게 사악한 짓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구글세를 입법화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은요, 크리에이터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조건이 낮은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구글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각각 개인의 노력을 거저 먹으면서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하루에 10억 개의 영상이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데 그것과 싸우려고 해보세요. 평균적으로 한 5%가 크리에이터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9억 5천만 명을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 뭐 그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등수 안에 들어야 돼요. 그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려먹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글의 두얼 구글이나 구글의 종말 등까지 구글을 비판하는 책들이 무한대로 출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구글의 그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나오니까 구글도 이제 변화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은 그 사악해질 수가 없었고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크리에이터와의 이익 공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낸 거기서 창출된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요. 이거는 한 명 한 명당 그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요,
이 구글식으로 하는 장사를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여러 가지로 오류가 많았는데 구글에 관해서는 또는 애플에 관해서는 마르크스의 오류가 아니라 진실이 돼요. 이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초공룡은 많은 사람에게 크리에이터라는 일자리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번아웃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줘야 되고요. 이건 무슨 중소기업보다도 더 나쁘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구글은 좋아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터들과 했지만 이익을 공유하는데 어떤 크리에이터들과 할까요? 공유하는 이익은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매출의 1, 2%라도 될까요? 사악해지는 것을 포기한 구글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할까요? 정말로 그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반인륜적이고 짐승보다 못하고 인간을 사악하게 만들고 모든 일을 갈등시키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크리에이터들과 이익을 얼마큼 공유하고 있을까요? 구글은 옳은 일에 정반대에 위치한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구글 코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부는 우습게 여겨요. 아무리 삭제 달라고 얘기를 해도 말 안 듣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정부나 우리의 사법부는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요. 돈이 된다면 어떤 크리에이터 간의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아나무인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복지주의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자기 본사는 미국이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한국 니네들 정부가 뭐라 그러던 문재인 정부가 뭐라 그러던 국민이 뭐라 그러던 웃기지 마. 우리는 돈만 벌면 다 돼. 그거예요. 구글 코리아는 직원이 적어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의 전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만번을 거던 안 받습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이 상대하고요. 소송을 걸 때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글 크리에이터가 하는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로 세로 연구소예요. 거기서 다룬 것 보십시오. 성범죄 박원순 후레자식 이해찬 이런 식으로 하고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46,000명이나 봅니다. 이런 가로 세로 연구 하나 때문에 46,000명의 1배가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성되고 있는 거예요. 조국과 이보영 관계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노란 딱지 붙는다고 뭐가 달라지죠?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여전히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도 슈퍼챗으로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있습니다. 슈퍼챗은 구글의 완전히 돈줄이거든요. 현금 장사니까 어마어마한 돈줄이기 때문에 이 슈퍼챗 때문에 구글은 항상 그 실시간 방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이익이 최고로 많이 났거든요. 김제동 프로포폴 재수사 청원한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양산되는지 몰랐는데 요번에 그 구글 유튜버들을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중에서 가로 세로 연구소는 반드시 계정을 폭파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유재석도 깝니다. 이거 말고 너무 많았어요. 정말. 제가요, 보면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요. 정말 악마들의 그 속셈이기고 악마들의 정말 궤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여기서 다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요. 인지 부조화가 되고 폭포수 효과에 있어서 극단 집단화가 돼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 정도가 되면 행동을 직접 합니다. 김연아도 공격하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집단 극단화가 되면 행동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데모를 안 하던 그 수구들이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하고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이런 놈들에 의해서 집단 극단화되고 확증 편향에 갇혀서요. 용감하게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구글 코리아는 돈 벌기 위해서요. 이런 걸 다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정말 많이 찾았어요. 더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면서 투기적 다주택 세금과 다주택 하는 놈들에 대한 세금 강화와 상위 2에서 3%만 포함되는 종부세를 강화하니까 세금 폭탄이라며 막 난리 길길이 날뛰는
미통당하고요 하나 다를 것 없고요. 미통당에게 알게 모르게 힘을 실어주는 놈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미통당, 그러니까 보수 세력 중에서도요 좋아질 수 있는 보수 세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보수 세력. 그래서 이 민주당하고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예전에 그런 정통 보수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독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아무리 좋은 당이라도 독주할 때는 절대 다수의 이익을 반영할 줄은 모르겠지만 상당수 소수들은 참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향까지 생각을 한다면 합리적인 보수도 많이 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는 한 절대 합리적인 보수는 못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갈등과 그 극단적인 거 분노가 넘쳐나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을 때요 정의당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피해자가 이중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중의 공격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최대 이익을 위해 기꺼이 사악해지는 이 구글, 특히 구글 코리아의 추천 영상 알고리즘의 정체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아오고 올바르게 남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기업들한테 너희들한테 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또 끌어내서 정말로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드렸고 힘을 드렸고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줬고, 정말로 기업 쪽에서도요 박원순 씨 하면은 믿습니다. 그분한테 돈을 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그 사회적 영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박원순 씨는 다 믿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의 사건이 그분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펜룰 법칙에 의해서요 클라이막스와 마지막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마지막 것을 기억하는 인간의 그 본성의 그런 심리적 구조 때문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박원순 시장의 그 고귀했던 일들이 다 묻혀버리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인간의 그 심리학적인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마시고요. 박원순 시장의 전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요. 그 순간순간의 그 60년의 그의 희생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구글 코리아가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사악해지지 말고 옳은 일을 할수록, 그래서 가로세로의 계정을 폭파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항상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이익이 갈 수 있을지,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올릴게요. 저도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노예처럼 당하지 않고 노력하는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글의 추천 영상 알고리즘과 이 공유 시스템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들 너무 처지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박원순 시장이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야 하니까요. 힘내고 이 슬픔을 가슴 깊이 담아두고 그리고 좋은 일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